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12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오후 5시에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실컷 조기 자산에서 이렇게 이게 저렇게 해지고 뭐 이게 걱정이고 뭐 이게 전망이 좋고 나쁘고 했는데 이게 다 어쨌든 그 이른바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모의했었던 실행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선거 치를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러분 다들 뭐 요즘 하도 정신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정신 없겠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7차 변론까지 했고 이제 8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헌재는 8차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제 시점이 그 2월 13일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일에 헌재가 오늘 8차 최종 변론 이렇게 하면 최대 그 이제 한 뭐 6일 정도 뭐 심의를 좀 할 것 같고요. 오늘로 종료한다. 이래버리면 한 빠르면 2주 이후에 빵빵빵 두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빨리 하려구나, 빨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던 건 뭐냐면, 윤석열 쪽에서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기각시켜 버렸고요.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또 오늘 뭐 보수 언론 다 난리가 났고, 그리고 또 저 검사장이라고 그러나요? 춘천지검장. 지검장이 막 야씨 일제 시대도 이렇게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윤석열 쪽 저 검사였는가 봐요. 이분이 막 좀 험한 얘기를 했죠, 헌재한테. 뭐 일제 시대만 또 못하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지금 보수 쪽에서 난리예요. 이런 걸 좀 보고 그래 한 번만 더 받아줄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한 주가 좀 더 가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2말 3초, 2말 3초에는 윤석열 탄핵의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판단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2말 3초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날짜가 보여요. 그 정도는 보름 정도 후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런 헌재의 이렇게 좀 빠른 속도의 진행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빨라요. 예, 저는 3월 셋째 주를 얘기를 했고, 박근혜 때의 어떤 그런 경우를 좀 비추어서 그렇게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하는 거를 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근데 우리 방송하는 시점으로 속보가 나왔는데, 네. 금요일 2월 14일에 한덕수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루 뒤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더라도 뭐 그 다음 주에 하겠죠 뭐. 네. 한 주 정도 더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도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증인 변론이 끝나면은 최후 이제 쟁점 정리하면서 진술을 이제 양측에서 나와서 진술을 해요. 그때 이제 결심 같은 결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번 있었고요. 증인 변론 끝나고 2번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는 1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7회 했고 박근혜는 17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은 총.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뭐 2번씩 안 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금 이제 7회까지 이제 했던 겁니다. 물론 사안이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단순했죠. 열린우리당 지원해줘라,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하고 그 이후에 최종 변론을 한 다음에, 저기는 노무현 때는 2주 걸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는 결심이 아니라 선고까지, 박근혜 때는 11일 걸렸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2월 말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더 해야 되잖아요. 네. 한 번이든 2번이든. 그걸 한덕수 증인을 채택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관례로 봤을 때는 3월 초가 더 맞다. 그러면 왜 헌재는 이거를 안 받아들여 주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리더십이 공백이면서 지금 뭐 철강 25% 지금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최상목 대행은 전화 통화 한 번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만나고 있고 다 통화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 트럼프가 대한민국은 협박도 안 해. 협박을 해봐야 그 협박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네, 다 당하고 있는 건데 뭐 어떤 대응조차 못 하고 대응도 있으니까 헌재가 보기에는 이거 빨리 리더십 유불리를 떠나서 이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건 추론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좀 전체적으로 빡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진짜 비열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윤석열도 지금 거기를 선전선동의 장으로 선전선- 어이없는 소리도 막 늘어놓고. 장 내에서 장 외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문영배 밟아 막 이런 거 막 집회하고 있는데 뭐 온 사방에서 국힘의 의원들 또 뭐 거기 참여하고 막 그러고 있고 지금 문영배 예를 들면은 동창 카페 뭐 이제 진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 15회 거기 카페에 무슨 나체 사진이 올라왔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이게 왜 문영배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2010년대 초반의 일이었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올린 게 아니에요. 동창들이 올린 거고 문영배가 거기에 댓글을 단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책임져야 되나? 동창 카페에 별의별이 다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진행되면 큰일 나겠다. 이게 그런 판단까지 좀 어느 정도는 저는 이거 개인 추론인데 아니 있는 것 그건 같아요. 뭐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음. 뭐 밥 먹으면서 슬쩍슬쩍들 얘기를 하면서 대략 합의점들을 찾아갔구나. 이걸 더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안팎으로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일이 더 심해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끌면 끌수록 이 사회적 분열과 헌재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빨리 하자. 이런 결론에 잠정적으로 다 심리적 합의를 이뤄낸 거는 같은데 그러면 이제 3월 초가 최종 판단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은 그 다음 날로부터 바로 이제 시작돼서 60일 이내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월 초, 5월 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재에 출석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전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증인 출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검사 앞에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다라는 식으로 약간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술, 법정 전술, 헌재 전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예요. 한 축으로는 지금 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본대로 일관되게 얘기했던 홍장원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흔드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탄핵 공작이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깜짝 놀랐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공작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이 헌재에서 말한 것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그거는 헌재에서도 옛날에도 다 피신조 박근혜 탄핵 때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증거로 해서 말이 달라졌으면 종합적으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미 헌재에서는 뭐 종합적으로 상황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측에 이제 가장 황당했던 건 칠체변론에서 지난 화요일날 그거잖아요. 박수 안 쳐줬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국회 측이었나 그 재판관이었는데 뭐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야당하고 대화를 해서 풀 생각을 해야지 왜 계엄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야당하고 소통이 안 되는지를 이제 쭉 하는 거야. 서운한 거를 다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거기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한 번은 다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한 번은 다 외면하고 있고 박수도 안 쳐주고 악수도 안 하려고 하더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 대화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를 한 건데 정무적 모질이다. 죄송합니다. 정무적 모질인 게 결국은 헤드라인은 박수를 안 쳐줘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달아간 거야. 이게 이게 이런 모질.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쫌생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입에 밖으로 꺼내는 것도 웃긴데요. 실제로 여기서 잠깐 정치 상식 하나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정 연설을 이제 하게 되면 기억하시죠? 왜 그 트럼프가 시정 연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하원 의장 약간 드신 여성 펠로시 낸시 펠로시. 펠로시가 악수를 했는데 트럼프가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연설문을 빨기빨기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도 우우우 뭐 이렇게 해요. 영국 계열의 그 의회의 그 연설은요, 총리 연설은 차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야유를 퍼붓고 막 욕설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해요. 그 정도로 못 참아내면 말도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시정연설은 야당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거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두 번 하고 안 왔어요. 심지어 세 번째는 안 와버리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항의하고 고성 질렀어요. 대통령이 가서 다 악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계엄했어야지. 그럼 사람이 너무 착해. 사람이 착해.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심지어는 윤석열은 국회 개원식에 안 왔습니다. 처음이다, 맞아. 87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개원식에 안 온 게. 그날 뭐 했는지 아세요? 저기 청와대 영빈관이었나 거기에서 김건희 생일 파티 했어요. 그때 상원 의원들 와가지고 그래서 김건희가 그때 언론 보도도 났어요. 김건희 이렇게 내 의미 있는 생일 파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원 300명과 국회의장을 모욕한 거예요. 의원식 국회의장 빨리 개엄해야지. 모독당했어 지금. 그러니까 미친 소리 제가 보기엔 이거. 자, 그러니까 그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 헌재에서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진술이 달라졌다. 또 뭐 성일종 의원이 그 707 특임단장에 면담을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렇게 그 자기한테 진술을 유도했다. 사전에 모의했다. 리허설도 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거를 마치 그 진술을 흔들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 헌재 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또 대한민국 검사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에 하면 사악하긴 하지만 바보들이 아니라서 그 진술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헌재에서 진술을 보면서 다 생각한다고요. 이게 표현이 좀 달라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조금 이게 달라졌다고 그래서 전체 진상이 틀려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수백 명이 이걸 봤고 수십 명이 그 라인에서 함께 이 행동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봤고 이미 국민들이 국회에 특전사 군인들이 진입하고 폭력행위를 진행하고 선관위 또 쳐들어가고 했던 걸 다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 촉은. 그 법적 근거가 부실한 그런 계엄이 시작됐고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군인들을 보냈고 하는 이런 과정이 다 그냥 있기 때문에 몇몇이 진술을 좀 조금씩 표현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전체 진실이 뒤집히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들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하는 그런 말에 또 국민의힘이 떠들고 있는 그런 혹세무민에 노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재에서의 결론 몇 대 몇? 저는 만장일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장일치. 네, 이게 왜냐면요. 이 논쟁거리가 있는 예를 들면 사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진숙 건입니다. 이진숙 건이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인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하는 것이 이게 탄핵이 될 만한 사유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4대 4로 갈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성향으로 어느 정도 갈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논쟁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명문화돼 있지 않아요. 2명이면은 불법이다. 합의제 기구면 근데 상식적으로 3명, 4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때 2인 체제가 됐거든요. 근데 뭐 그 방통위에서 아무 결정을 안 했어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 이게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이런 데서 4대 4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이게 진보 보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4가지 쟁점이잖아요. 하나는 이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항이었냐, 전시 사병 국가 비상 상황에 해당되느냐, 두 번째 포고령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국회 그 병력 보낸 게 이게 합법이냐, 네 번째가 선관위 보낸 게 합법이냐, 어느 것 하나 증거가 너무 많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럼요. 전시사 합의안 국가 미당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에요. 않아요. 아니 그 대왕굴의 예산각 같다고 아니라고 이미 그거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하면 안 됩니다. 1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8대 0으로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5대 3으로 기각될 거다. 예를 들면 이 3에서는 예를 들면은 3명인 거죠.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만 진보 성향이니까 얘들은 탄핵을 인용할 거고 나머지 5명은 기각할 거다. 이거는 헛된 꿈입니다. 박근혜도 자기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심지어 그래서 자기 갈 사저 준비도 안 해놨어요. 예. 아무도 당연히 기각인데 왜 준비해? 그러다가 이제 다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막 그래서 부랴부랴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박용진 TV를 보는 분들이 이거 기각될 거야. 야 불안한데 이런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박용진이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길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썼던 얘기를 그대로 정리. 그래서 걱정하지 마. 헌재가 바보가 아니야. 여론조사로 판결하는 거 아니야. 흔들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보수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만일에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7대1 뭐 6대2 이렇게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것도 공격하려고 하는 그냥 그거 다 대선용이에요. 선거용으로 대통령 선거 때 보수의 어떤 에너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바닷물을 끓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태풍이 벌어지려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 사람들 왜 물을 끓이지? 뭔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저 바다가 육지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라고. 양상훈 주필 유명하죠. 예. 이분이 쓴 칼럼.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고. 그래서 설마 그 안전벨트가 이런 계엄이 될 줄 나도 몰랐다 했던 또 윤석열, 이재명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그 칼럼도 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이 쓴 게 뭐냐면은 탄핵 때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이 사태는 법조항 위반 판단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해야 한다. 그 열쇠는 대통령이 지고 있다. 윤석열은 국가에 큰 실책을 저질렀으니까 먼저 책임을 깨끗이 인정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조선일보도 이거 끝났다. 이게 지금 이 단어만 없을 뿐이에요. 자진 사퇴 혹은 하야. 지금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조선일보가 지금 이거는 제 추론인데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하고 국힘이 너무 약을 많이 팔아놨어. 이게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불법이거나 편향된 헌재라고. 그러면은 딱 이제 탄핵 인용되는 8대 0 만장일치로 되더라도 폭동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난리를 쳐야지 자기들은. 2달 안에 대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흥분된 상태인데 야 이거 이기기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되면 이거 필패다. 정무적 판단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아니라 네가 인정해 그냥. 그리고 너는 다음 정권을 위해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네가 미랄이래 그냥 하야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판은. 그러니까 다음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헌재는 저는 만장일치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또 뭐 김문수나 홍준표는 이거 양상훈 주필의 조선일보의 오세훈 밀어주기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탄핵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보수의 이런 얘기는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사설과 기사와 오피니언 리더의 칼럼을 통해서 만장일치를 촉구하거나 예정하거나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장원수 부국장이 최근에 쓴 칼럼도 예. 만장일치여야 된다. 그럼요.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되어야 국론 된다. 분열을 우려하고 나라가 주똥나지 않으려면 헌재가 그냥 가장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만장일치에서 판단을 내줄 것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최종 결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 진영의 준동에 흔들리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내일 5시에 다시 여러분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